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블룸버그 오피니언 기사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오랫동안 긴장 관계에 있었던 핵보유국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의 문제입니다. 네. 이게 히말라야 댐 수문이 닫히고 심지어 핵전쟁 가능성까지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분위기가 상당히 심상치 않죠. 최근에 인도가 그 체납강, 이 강의 물 흐름을 거의 막았다 이런 소식이 있었거든요. 체납강이요? 네, 이 강이 1960년에 세계은행 중재로 맺어진 인더스 조약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인더스강 유형 물 사용을 정한 건데 거기에 따라서 파키스탄에 할당된 주요 강 중 하나예요. 아, 파키스탄의 중요한 강이군요. 그렇죠. 근데 인도가 이 조약 자체에서 탈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시사까지 했어요. 조약 탈퇴까지? 네. 게다가 그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테러 공격이 있었고 그 이후에 군사 충돌까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 사건 이후로 더 좀 불안해졌죠. 네, 그래서 더 우려가 큰 상황이고요. 기사에서는 이게 파키스탄 경제의 기둥인데 예를 들면 면화나 쌀 농사, 그리고 전력 생산, 여기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정말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래서 오늘 저희가 던져볼 질문은 이겁니다. 이 물 문제가 진짜로 두 핵보유국 사이에 실제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네, 그게 핵심이죠. 근데 흥미로운 건 이 기사는 오히려 물전쟁 가능성이 생각보다 낮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기사의 주요 논점인데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엔 기후변화 때문에 물 부족 심해지면 국가 간 전쟁이 불가피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흔히들 그렇게 경고하죠. 근데 실제 역사를 보면 물전쟁이라는 건 극히 드물었다는 겁니다. 국가 간의 물 분쟁이 명백하게 전쟁으로 기록된 사례는 딱 하나래요. 딱 하나요. 네, 기원전 2500년경에 수메르 도시국가 라가시하고 움마라 있었는데 이들이 관계농지 때문에 벌인 충돌, 이게 유일하다고 지적합니다. 루브르 박물관에 그 기록이 부조로 남아있다고 하고요. 와, 기원전 2500년이면 거의 4500년 전 일이 마지막이라는 거네요. 그렇다는 거죠. 이야, 이게 우리가 듣는 이야기랑은 좀 많이 다른데요. 오리건조립대학교 데이터베이스를 보면 더 놀랍더라고요. 아, 그 데이터베이스 얘기요? 네, 1948년부터 2008년까지 국제 물 관련 사건이 7,000건이 넘는데 실제 폭력 사태는 38건밖에 안 된대요. 7,000건 중에 38건이요? 네, 그것도 대부분이 5, 60년대 이스라엘 관련 사건이었다고 하고요. 오히려 3분의 2는 협력적인 관계였다는 거예요. 협력이 더 많았다? 심지어 인도, 파키스탄처럼 이렇게 계속 대립하는 국가들 사이에서도 협력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통찰이 나오는 건데요. 왜 전쟁이 잘 안 나냐는 거죠. 물이 가진 게 잠재적인 파괴력, 이게 너무 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파괴력이 커서 오히려 전쟁을 피한다. 네. 기근이라는 게 사실 총칼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 목숨을 앗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굶주림이 더 무섭죠. 네, 그래서 물은 뭐랄까 일종의 대량 살상 무기, WMD처럼 인식이 된다는 분석입니다. 아, 물을 WMD처럼 본다. 그래서 화학무기, 생물학무기, 핵무기처럼 국제적인 규약이나 조약을 통해서 갈등을 관리해왔다는 거죠. 핵무기처럼 상호 확증 파괴 논리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상호 확증 파괴요? 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물을 무기로 먼저 공격하면 다른 쪽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결국 양쪽 다 파멸적인 피해를 입게 될 거라는 두려움. 이게 전쟁을 억제한다는 거죠. 아, 서로 망할까 봐 못 건드린다 이런 거군요. 그런 셈이죠. 게다가 실제로 물을 무기로 쓰기도 어렵다고요. 인도 장관이 단 한 방울도 안 넘기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네, 그 발언이 있었죠. 하지만 실제로 거대한 강물을 완전히 막거나 아니면 경로를 아예 다른 데로 돌리는 건 이게 수년의 시간이랑 정말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 대공사라는 거죠. 그렇죠. 강을 막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수력발전댐도 물을 무한정 가둬둘 수만은 없고요. 계속 흘려보내야 하니까요. 아,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오는 이런 위협적인 발언이나 조약 탈퇴 가능성 언급 같은 것들은 실제 물 공급을 차단하려는 목적보다는 정치적인 압박 수단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분석하는 겁니다. 정치적인 카드다. 네. 그 유명한 군사이론가 클라우제비치가 말했듯이 전쟁 위협이라는 게 종종 다른 수단을 동원한 정치의 연장선일 게나 많잖아요. 아,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계속이다. 그 말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물론 기후변화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한 건 맞아요. 이건 분명 도전 과제죠. 하지만 지난 4,500년간 작동해온 그 상호 파괴 위험성이라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긴장도 결국은 실제 충돌보다는 아마 헤이그 법정 같은 데서 조약을 개정하려는 외교적, 법률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냐? 이게 기사의 시각입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면요. 뉴스 헤드라인 보면 굉장히 불안하고 실제 긴장도 높아지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물 때문에 전면전이 벌어진 사례는 거의 없었고 현실적으로 물을 무기화하기도 어렵다. 네. 또 상호 확증 파괴의 두려움도 작용하기 때문에 인도 파키스탄 간의 물전쟁 가능성은 생각보다 낮다. 지금 보이는 건 벼랑 끝 전술 같아도 결국은 외교적 해법을 찾으려는 과정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이네요. 네, 그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기사의 주장처럼 국가 간의 대규모 물전쟁은 드물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도 기후변화로 물 부족이 점점 심화되면서 국경 내부의 어떤 지역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더 작은 공동체 수준에서의 물 관련 분쟁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국가 단위가 아니라 더 작은 규모의 갈등이요? 그렇죠. 어쩌면 기존의 그런 국가 간 조약이나 합의가 다루지 못하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분쟁이 나타날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 질문은 오늘 방송 들으시는 여러분께서 한번 진지하게 곱씹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